김광규의 작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자, 김광규라는 사람은 일단은 자, 첫 번째 시세계는 소시민이요. 소시민이란 말은 좀 이기적이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이 소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교훈적인 바람직한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처세가 아니라 바람직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그리고 있죠. 특히나 이제 뭐냐면 이때 깨달음의 주된 내용은 이 공동체적 삶이요. 이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깨달음을 주로 주고 있다. 자, 이 두 가지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 자, 이 시는 일단 주조는 당연히 뭐냐면 소시민의 자기 반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의 전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내용은 이 시에서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소시민이요. 변해버린 소시민으로서 일상에 매몰되어 버린 일상에 딱 묻혀가지고 어떤 순수성을 상실한 소시민의 자기 반성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시에서 이제 특이한 부분은 시상의 전환이요. 시상의 전환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강 이미지의 변형. 하강 이미지라는 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강 이미지의 변형이라고 하는 낯선 개념이 좀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나머지도 중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거 필기 다 했으면 지울게요. 자, 싹 지우고,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읽어 들어가면서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가 나던 해 세밋은 연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4.19가 나던 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4.19가 나던 해에 나오고,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을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학생 때를 얘기하는 거야.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믿었던데 이게 어리석게도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와동 로터리에 대포를 마시며 대포 이제 막걸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때묻지 않은 고민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결국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가나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과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는 말이 좀 중요하거든요.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저는 친구들이랑 18년 만에 만난 거야. 그죠? 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들어온 기성세대가 되어 이렇게 나왔죠? 혁명이 들어온 기성세대, 소시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넥타이가 이 소시민의 상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넥타이, 회비를 10,000원씩, 회비 10,000원, 그 다음에 처자식들의 안부, 월급, 치솟는 물가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자,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자,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떠도는 이야기면 찌라시? 루머?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떠도는 이야기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이죠. 자,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자,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자, 적지 않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줬고 헤어졌다. 그리고 며치서는 포카, 도박하러 갔고 며치서는 클럽을 간 모양이에요. 며치서는 허전하게 동순동길을 걸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서울대를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죠? 예.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자,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하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옛사랑이 피 흘린 곳 4.19 혁명이요. 그 다음에 낯선 건물. 자, 요것도 일단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플라토너스 가로수들이 자,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플라토너스 가로수가 나오고요. 자, 또 뭐냐면 고개가 떨궈지고 있죠. 이 부분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바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이란 말이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중년기의 건강 나왔죠?
또 한 발자국, 자,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으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죠. 저는 결국 대학생 시절에 어떤 그 병역, 사랑, 아르바이트, 민주화 뭐 이런 것들과 가지고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은 오직 뭐 생계, 생활, 그죠? 예, 삶이 얼마나 편해야 되는가, 맞죠?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도박을 해서 돈을 따든가 뭐 이런 어떤 소비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4.19가 나던 해라고 나와 있죠. 4.19는 4.19 혁명이랑 관계가 되는데 일단은 이 4.19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 배경으로서 과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는 4.19 때는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 사회가 독재야. 그러니까 독재야. 이승만 독재였잖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시기라는 개념이죠. 결국 뭐냐면 이제 이 시대를 굳이 얘기한다면 순수의 시대?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을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수를 지켜나가는 힘든 상황이 나오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꿈꿨던 어떤 이상, 순수, 맞습니까? 순수, 이상 이런 것들을 지향했던 때묻지 않은 청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것이 나중에 현대로 가면 우리를 소시민으로 만드는 게 정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정치랑 무관하게 결국은 순수한 삶의 의지가 나오는 거죠. 예, 순수한 삶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어리석게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은 현재를 반추해 봤을 때 결국 뭐냐면 정치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이 정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통제당하고 있다는 거죠.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소시민으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와동 노타리의 대포를 마시며 자,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서는 때묻지 않은 고민이 바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사랑, 아르바이트, 병역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때묻지 않았다는 이름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순수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 대구법이 사용된 거 맞습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제멋에 살아요.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젊은이의 특권이라든가 어떤 젊은 시절의 추억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가 하늘로 올라가면 무슨 이미지? 상승 이미지. 그쵸? 근데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라고 했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 하강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 이미지는 결국 우리 순수에 대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순수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지만 결국 현실이 이걸 좌절시켰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죠.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시간의 비약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시간이 급격히 바뀌게 되는 이런 시간의 비약이 나오면 무조건 시상의 전환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부분이 지금 이 순수라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이후에 이 뒷부분에서 이루어질 내용은 다 부정적인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 시간의 전환임에서 동시에 자, 이 시간의 비약이 나오면 결국 뭐냐면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아무튼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나오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바로 뭐냐면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소시민,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패배적이고 적당히 비굴하게 사는 존재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로서의 소시민을 표현하는 단어가 넥타이, 회비, 처자식들의 안부, 월급 이제 소시민으로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치솟는 물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는 일단 표현상으로는 역설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즐겁게는 플러스고 자, 개탄하는 건 마이너스니까 역설인데 자, 이런 뭐 치솟는 물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실에 대해서 이거는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실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현실적인 문제, 현실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그래서 가십거리로만 얘기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역설적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것도 결국 소시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떠도는 이야기니까 뭔가 정설도 아닌 것이, 신념도 아닌 것이, 떠도는 이야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이나 신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됐어요. 야, 연예인 누가 마약했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죠? 예. 자,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결국 이건 무의미한 삶을 얘기하고요. 결국은 무가치한 거죠. 뭔가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무가치한 삶, 신념 없는 삶, 믿음 없는 삶, 의지 없는 삶,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노래가 순수성이잖아. 결국 뭐냐면 더 이상 순수한 존재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자, 우린 달라진 번호를 적고 헤어졌고, 여기서 쭉 나가 다 헤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만 남아서 성대인지 서울대인지, 아무튼 동숭동 대학로 거리를 쭉 걷고 있는데,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도 수상하게 들어섰다 했죠. 이게 과거예요. 결국 이 과거는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 피 흘렸으니까 뭐 순수 때문에 피 흘렸다? 예, 4.19죠. 그러니까 4.19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순수하게 정의를 위해서 4.19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정의를 위해서 피 흘렸던 이 동숭로 내거리에 낯선 건물들, 결국 뭐예요?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온 겁니다. 시대가 변화했습니다. 시대의 변화한 만큼 결국 뭐가 되냐면 예, 이 화자를 비롯한 이 주변 사람이죠. 그러니까 화자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긍정적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변화가 아니라 그냥 낯선 건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플라토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라고 나와 있으면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와 이 플라토너스 가로수는 서로 대조입니다. 플라토너스 가로수는 일단은 뭐야?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말은 18년 전에도 이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불변이죠. 변치 않는 존재야. 그래서 몇 개의 마른 나뭇잎을 가지고 마치 우리의 군밤을 쪼가 나뭇잎이 머리에 툭 떨어지면 이렇게 만들듯이 나뭇잎 맞는다고 뭐 머리가 아프진 않겠지만 우리를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불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변질되어 버린, 안 좋게 변화해버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겠다. 자, 앞에서도 하강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도 하강 이미지인데요. 이때 하강 이미지는 고개를 떨군다라는 말은 앞에서는 우리가 좌절, 절망, 현실에 의한 어떤 순수의 절망으로 이해가 됐다면 이때 하강 이미지는 결국 뭐냐면 변해버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죠. 이건 자신에 대한 절망감 이런 식으로요. 앞에 거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로 이어질 수 있는 거냐면 반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는 결국 누가 하는 말이냐면 마치 바람이 휘휘 부는 소리가 너 쪽팔리지 너 쪽팔리지 이렇게 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무슨 이미지냐면 유동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유동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여기에 고뇌와 갈등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고뇌와 갈등으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근데 이것을 뒷전으로 흘리고 있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 상황이 돼버리면 뒷전으로 흘리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순수와 그 다음에 일상, 생활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나름대로의 어떤 내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기는 거야? 예, 일상이 이겼습니다. 결국은 나도 옛날에 이랬었는데 잠깐 생각하다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중년기의 건강, 이게 6번이에요. 이게 소시민의 아까 5번까지 했죠?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이 늪이 결국 뭐냐면 일상, 생활로 발을 옮겼다. 생활,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이때 말하는 생활과 일상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꿈꿨던 순수와 이상이랑 동떨어진 세계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자,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의 대립이죠. 맞습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정리했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경계선언에 뭐가 존재합니까? 시상의 전환이 존재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 좀 길죠? 긴데 그냥 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우리가 뭐냐면 서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사적이란 말이 뭐냐면 마치 시가 아니라 수필이나 소설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봤더니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서사라는 말을 우리가 줄거리라는 말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랬습니다라는 줄거리와 지금은 이렇게 만나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줄거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줄거리를 쭉 얘기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걸 서사적 줄거리라고 이야기해요. 알았어요? 서사적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물.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때 자연은 당연히 플라토너스예요. 그런데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일어나고 더불어서 자연이 이 인간에게 결국 또 깨달음을 주는 거죠. 이때 깨달음은 너 정말 잘못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반성적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중요시 여겼던 하강 이미지요. 네 번째죠. 하강 이미지. 하강 이미지가 두 개가 나오는데 전반부에서의 하강 이미지는 일단 현실에 대한 절망이에요. 그쵸? 현실에 대한 절망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하강 이미지는 자아죠. 예, 자아에 대한 절망, 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의 전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